시간을 재는 거지. 그럼 그 시간 동안 우주선이 이동한 거리가 바로 지구와 X사의 거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V 곱하기 T 하면 되겠어. 자, 그런데 지구와 X사의 거리를 누구도 재볼 거냐면 B도 재볼 거야. 그런데 B 입장에서는 자기가 운동한다고 안 봐요. 자기가 가만히 있고 온 세상이 나에 대해 왼쪽으로 V라는 속도로 움직인다고 보겠지. 맞아? 그러면 B가 볼 때는 이 지구와 X라는 천체 사이의 거리 어떻게 잴까? 잘 봐.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우주가 움직이니까 자, 지구가 자기를 찍고 시간이 흐르면 X가 자기를 찍어. 그럼 지구와 X 사이의 거리는 역시 마찬가지야. 이 우주가 움직이는 속도에다가 지구가 본인을 찍고 X가 자기를 찍을 때까지 시간을 재면 그 시간 동안 우주가 움직인 거리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돼. 여기까지 하니? 그런데 이 시간이 A랑 B의 운동 상태가 같지 않다 보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자, 이 우주선이 통과하는 시간은 TA와 TB 누구가 보는 시간이 고유 시간일까? B야. 자, 고유 시간 한 지점 측정 시간이라고 했잖아. 잘 보세요. A에 대해서는 우주는 정제에 있어서 우주선이 지구 찍고 X 찍는 거야. 두 지점 찍었잖아. 근데 B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X가 자기 찍고 가고 지구가 자기 찍고 가고 X가 자기 찍고 가는 거지. 자기라는 한 지점. 자, 그래서 B가 보는 시간이 고유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가. 그럼 A가 보는 시간은 그거에다 로렌츠 인자 곱한 거지. 그런데 거리는 우리가 지금 재려고 하는 건 사실 지구와 X 사이의 거리잖아. 거리는 A가 보는 거리를 우리가 고유 거리라 그래. B가 보는 거리가 고유 길이가 아니야. 자, 고유 길이는 뭐야? 자, 봐봐. 내가 재려고 하는 물체가 나에 대해서 정제했어야 고유 길이야. A가 볼 때는 우주는 정제했으니까 지구와 X 사이의 거리는 정제했죠. 근데 B가 볼 때는 우주가 움직이니까 지구와 X 사이가 움직이고 있는 거지. 나에 대해서 정제하고 있어야 고유 길이야. 자, 그러니까 얘도 정제하고 있고 나도 정제하고 있으면 내가 얘를 보는 길이 고유 길이야. 근데 얘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여. 하지만 운동 상태가 똑같아서 내가 얘를 보면 정제있다 역시 고유 길이야.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만 움직여? 그럼 얘는 고유 길이가 아닌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보세요. 그럼 내가 L에서 L0를 나눠볼게. 그럼 VT0에서 VT0 로렌츠 인자를 나누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 소거되니까 로렌츠 인자가 남네. 그러면 여기에서 L은 L0 나누기 로렌츠 인자로 자, 로렌츠 인자가 값이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L0보다 이 값이 어때요? 자, L0는 뭔데? 내가 얘를 봤을 때 A가 보는 것처럼 지구와 X 사이에 정제했을 때의 거리, 고유 길이. 근데 B가 보면 똑같은 물체더라도 운동하잖아?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야. 길이 수축이야. 여기까지 하니? 자,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야? 자, 시간만 상대적? 아니야. 길이도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다. 근데 얘들아, 길이가 다르다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 즉 면적도 다르다는 거 아닐까? 그럼 거기다 높이를 올린 부피도 다르겠네? 심지어 모양도 달라요. 자, 봐봐. 여기에서 지금 얘를 X축, Y축이라고 할게. X축으로는 B가 운동하잖아요. 그럼 X축으로는 속도가 있으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 하지만 Y축으로는 B가 운동해 안 해? 안 해. 그럼 Y축으로는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나요. 그럼 뭔 얘기냐? 잘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정제 있고 내가 어떤 물체를 바라보는데 걔가 단면이 이런 삼각형이야. 이 길이가 3m, 4m, 5m라고 해볼게. 그런데 갑자기 이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대따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해. 그럼 잘 봐. A가 볼 때 얘가 수평으로 움직이고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이제 일어나니까 자, 수직으로는 거리가 안 주는데 수평 거리는 줄어들어서 이제 4m로 안 보여. 수평 거리가 뭐 3m로 보인다.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 얘가 예를 들어 3루트 2 이렇게 보인다? 모양이 달라지는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시간뿐만 아니라 길이, 면적, 부피, 모양 모두 다르다. 상대적이다. 특수상대성 이론이야. 세상에 절대적인 물리량은 없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분필이 가만히 있어. 너네도 가만히 있어. 그럼 너네가 봤을 때 길이가 10cm야.
근데 내가 거의 빛의 속도의 50%로 달려. 그럼 내가 볼 때는 내가 안 움직이고 얘가 움직인다고 본다고. 그러면 내가 보는 얘는 길이가 확 줄어 있어. 근데 그게 줄어 보이는 게 아니라 걔의 걔에서는 그게 현실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길이 수축.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현상이 바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 자, 이건 질량과 말 그대로 에너지가 동등하다. 결국에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어디에서 생각을 한 거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왜 발열 반응 이런 거 있잖아.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근데 그때 있잖아요. 되게 미세한데 질량도 살짝 줄어들어 있어. 우리가 물론 화학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약간 질량이 줄어 있다고. 그걸 원래 그건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거고 그거를 질량이 줄어 있는 것과 열이 발생하는 걸 다른 과학자들은 별로 엮어서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면 완전 별개라고 생각했거든요. 질량이라는 건 실체적인 거야. 근데 에너지라는 건 추상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그냥 어쩌다 우연히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 질량이 약간 줄어있는 것과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함께 일어나잖아? 질량이 줄어든 만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다. 근데 이거를 왜 다른 과학자들은 전혀 별개로 생각했냐면 질량은 얘들아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에너지는 단위가 줄이야. 줄은 뉴턴도 미터잖아? 자, 뉴턴이 F는 MA잖아요. M이 킬로그램이고 얘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거기다가 미터까지 곱했으니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얘랑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야. 차원이 다르다는 건 뭐 이런 거예요. 부피랑 길이 차원이 다르지. 부피는 미터 세제곱인데 길이는 미터잖아. 그럼 사실 길이가 부피로 같아질 수 있어? 길이와 부피는 우리가 크게 비교도 못하잖아. 차원이 다르니까. 자,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이거 아예 차원이 다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이거 두 개를 엮지 않았는데 아인슈타인은 좀 생각이 좀 남들보다 좀 다른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게 같이 일어난다면 별개적인 현상이 아닐 거다. 이게 결국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전환된 거다. 차원을 넘나들어서 바뀐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떠하냐면 그게 바로 아마 제일 유명한 식이죠. 물리에서 E는 mc제곱. 자, 특히 이 질량이 내가 봤을 때 물체가 정지했을 때의 질량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로를 붙여서 얘를 정지 질량이라고 하고 그때의 에너지를 정지 질량 에너지 내지는 정지 에너지라고 그래. 자, 이 정지 에너지라는 용어를 기억해 주세요.
이는 mc제곱 모르는 학생은 없어, 물리하는 학생 중에. 그런데 저 용어가 정제 에너지인지 몰라가지고 수능에서 대거 틀린 일이 한 번 있었거든. 자, 정제 에너지란 용어 알아두세요. 자, 이건 결국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에너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는 에너지라는 건 말이죠. 물체가 높이 있거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거나 뜨겁거나 해야지만 에너지가 있다는 거였는데 쟤는 뭐냐면 존재만 하면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질량만 있으면. 자, 이게 엄청난 식이긴 하지만 또 식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또 되게 별거 아닌 식 같기도 해. 자,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에너지 단위가 줄이잖아. 자, 킬로그램이란 단위에서 줄 단위로 바꿀 때의 단위 전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 단위 환산 관계. 그 상수가 얼마다? C제곱. 3억의 제곱.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존재만 하면 에너지 갖고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다? 이와 같다. 자, 이거 일종의 마치 1인치가 2.5cm다라는 단위 전환 관계 같은 식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질량이 살짝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걸 다른 과학자들은 그 둘을 엮지 않았으나 그걸 엮어서 생각한 거죠. 자, 그럼 특히 만약에 물체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운동하면 정제했을 때보다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큰 거잖아. 자, 그러면 보세요. 세상에 일방적인 건 없어.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으면 에너지도 질량이 될 수 있거든? 그럼 정제했을 때보다 운동하면 운동 에너지 커진 만큼 물체의 질량도 늘어나. 그 질량을 우리가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하고 그 질량은 m제로에다가 로렌츠 인자를 곱하면 돼. 그리고 그때의 질량 에너지는 m제로 로렌츠 인자 곱하고 c제곱하면 되고 얘는 상대론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사실 원래 고교 과정에서는 이 둘은 안 나와요. 근데 가끔 뭐 사설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 질량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질량이 된다? 이게 우리 일상에서는 뭐 별로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이 서로서로 막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게 우주에서는 종종 일어나. 이런 거야.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전자가 있었어. 근데 전자랑 완전 다 똑같은데 전기 종류만 반대인 입자가 있어. 양전자란 애야. 얘는 양성자 아니에요. 전자와 양전자는 우주가 빅뱅으로 빵 하고 터지면서 함께 발생했어. 그런데 왜 우리는 전자는 익숙한데 양전자는 안 익숙하냐? 애초에 전자의 숫자가 더 많아. 근데 자, 얘네가 가잖아요. 가다가 충돌하면 둘 다 소멸돼.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빛이 돼요. 빛. 자, 이게 보세요. 전자와 양전자의 질량이 빛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특히 이 현상을 두 입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쌍소멸 현상이라고 해. 자,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반대 현상도 일어나요. 이 빛이 잘 가다가 자, 별이 되기 전의 상태, 우주에 있는 성간 물질에 뭉쳐진 집단, 그걸 우리가 성운이라고 하는데 자, 빛이 성운을 지나가잖아? 그러면 빛이 사라지고 거꾸로 전자와 양전자가 대신 발생하게 돼. 이건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 현상이고 입자가 생겼으니 이건 쌍생성 현상이에요. 이렇게 질량이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되는 현상, 우주에서 빈번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니?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질량과 에너지도 결국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똑같지 않아. 상대적이야. 생각해볼까? 자, 이 분필은 정제해 있는데 자, 너네가 봤을 때는 다 함께 정제해 있으니까 얘가 정제해 있다고 보겠지. 근데 나는 혼자 움직이는 사람인 거야. 그럼 내가 보면 내가 가만히 있고 얘가 운동한다고 보니까 자, 너네는 얘네가 운동 에너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얘 운동 에너지 있다고 볼 거 아니야. 그럼 우리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물체더라도 에너지가 다른 거죠. 근데 자,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전환되니까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 있잖아? 그럼 내가 보는 분필의 질량은 더 커. 그래서 질량도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이다. 즉 역시 특상론은 세상의 모든 물리량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똑같지 않고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물리량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가요.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로켓의 앞부분에 본체를 속도를 엄청 높이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 엄청 커지잖아? 그럼 질량 진짜 좀 커져. 그래서 가속도가 덜 생겨. A는 N분의 F잖아.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질량이 커지니까 가속도가 안 생겨. 그래서 더 가속시키기 어려워지지. 오케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그래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까지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막 우리 운동 상태에 따라서 저렇게 물리량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 우리 느껴본 적이 없어. 왜? 빛의 속도에 비해서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러면 특상론 경험 안 했는데 이거 우리 믿어줘야 되느냐? 그런데 특상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특상대성 이론의 증거. 자, 바로 뉴온이라는 입자인데 걔는 뭐냐면 자, 우리 지표 위로 지구 중력 때문에 1000km 상공까지 대기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 우주에서 오는 입자들이 대기랑 부딪히잖아? 그럼 중간중간 뮤온이라는 입자가 막 생성돼. 근데 이 뮤온이 사실 어느 정도 높이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지표 위로 대기가 있긴 하지만 1000km 상공까지 대기가 똑같은 밀도로 있진 않아. 왜? 중력 때문에 끌려있는 거니까 중력이 강해야 많이 끌려있겠지. 근데 우리 대기의 사실 75에서 80%가 겨우 10km 이내에 있어. 그래서 얘네가 이제 대기 밀도가 높아야 아무래도 충돌할 확률이 크고 이 입자가 잘 생길 테니까 지표에서 한 10km 정도 높이는 돼야 이제 뮤온이 잘 만들어진다. 자, 이때 이 뮤온이라는 입자는 속도는 엄청 빨라요. 빛의 속도의 한 99% 되고 얘 수명이 한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 자, 그럼 잘 봐. 얘가 살아생전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되잖아. 속도가 0.99c니까 0.99 곱하기 빛의 속도 3억 m/s에다가 얘의 수명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하면 0.99를 1로 계산해도 660m밖에 안 나와. 1k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얘 1km도 못 가서 소멸돼 버려. 그러면 우리 지표에는 저 뮤온이라는 입자가 잘 검출되지 않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뮤온이 지표에 상당히 많이 검출돼.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특상론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자, 지표 관찰자 입장에서 볼게요. 자, 지표 관찰자 입장에서 저 뮤온은 움직이잖아? 아까 보는 것처럼 운동하는 우주선과 같아. 그래서 저 안에선 시간이 천천히 흐르지만 그러니까 뮤온에서는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밖에 안 가지만 우리 계에선 시간이 많이 가 있어. 우리 계에서 시간 얼마나 가 있어? 자, T0에다 로렌츠 인자를 곱하면 가. 그럼 그 시간 동안 뮤온이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자, 속력이 0.99c, 자, C가 3억 m/s. 자, 시간은 저 고유시간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에다가 로렌츠 인자가 자,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인데 V가 0.99C니까 0.99 그것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약 20km 나와. 그러니까 20km는 가는데 10km면 충분히 5분도 남으니까 뮤온이 검출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표 관찰자 입장에서 시간 팽창으로 이거 설명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뮤온 입장에서도 설명이 돼야 돼. 자, 만약 뮤온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면 지표에 닿았으니까 내 발바닥이 땅바닥에 닿았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럼 뮤온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잘 보세요. 뮤온은 자기가 움직인다고 안 봐. 자기 가만히 있고 온 우주가 0.99c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보지. 자, 그럼 나에 대해 운동하는 우주는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겠어? 짧아져 있겠지. 그래서 지표 관찰자가 봤을 땐 우주가 정지해 있으니 이 거리가 10km나 돼 보이지만 뮤온이 봤을 땐 우주가 움직이니까 나와 지표 사이 거리가 짧아요. 얼마나 짧을까? 수축거리는 고유거리
로렌츠 인자였어. 자, 보유거리가 10km. 자, 이만큼이 로렌츠 인자면 로렌츠 인자를 나눈다는 건 분모만 곱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0.99 제곱. 그럼 이거 계산하잖아요. 약 330m밖에 안 돼. 그럼 봐봐. 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하고 지표 사이의 간격이 330m밖에 안 가는데, 자, 나 살아생전에 660m 거리에 있으면 나랑 부딪힐 수 있거든? 660m보다 훨씬 가까우니까 나랑 부딪히고도 남는 거지. 그래서 아, 내 발바닥이 땅바닥에 닿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가요. 자, 그래서 묘원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더라. 즉, 고정물리학, 시간, 거리가 누구에게나 똑같다라는 고정물리학으로는 현상 설명 안 돼. 특상론으로는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니?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를 보냐면 우리 연습 문제. 자, 여기에서 자, 내가 뽑아주는 거 풀어보는 거야. 자, 7번, 15번, 17번. 7번, 15번, 17번. 자, 이렇게 풀어볼까요? 7번, 15번, 17번.